마트에서 파는 과일 가격. 요즘 정말 너무하죠. 그런데 만약 발코니나 테라스에 놓인 화분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직접 수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식물들 중 일부는 한 시즌 만에 본전을 뽑고도 남습니다. 저는 에밀리이고 여기는 더 발코니 오처드입니다. 오늘은 화분과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좋은 최고의 과일나무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6번은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식물일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넓은 마당이나 큰 돈, 그리고 특별한 손재주 없이도 직접 과일을 키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트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발코니는 텅 비어 있어서 답답하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서요, 기다릴게요. 저희는 매주 좁은 공간에서 과일과 채소를 키우는 방법을 다루는 새 영상을 올리고 있고, 이 영상들은 여러분의 장바구니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재미까지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몇몇 영상은 피드에서 금방 사라져버리거든요. 올해 돈을 아껴줄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먼저 화분 재배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식물부터 시작해볼게요. 바로 외성감귤류 나무입니다. 첫 번째, 외성감귤류, 사계절 돈이 되는 나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귤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거대한 농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계량종 메이어 레몬, 칼라몬딘 오렌지, 키라임 같은 외성 품종들은 애초에 화분 재배에 맞게 개량되었고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자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 나무들은 이른바 사계절 결실을 하는데, 이 말은 재배 시즌 중 어느 시점에도 한 그루의 나무에 향기로운 하얀 꽃, 작은 초록색 열매, 그리고 완전히 익은 감귤이 서로 다른 가지에서 동시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작은 과일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죠. 큰 화분에서 잘 자란 외성 감귤나무 한 그루는 1년에 40개에서 80개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트 가격과 비교해보면 유기농 레몬이나 라임 하나에 1,500원에서 2,000원 이상 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렇다면 이 나무 한 그루가 연간 10만원어치 이상의 과일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화분에서 키우는 감귤류가 땅에서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관리하기 쉽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걸 여러분이 직접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추워지면 화분을 안으로 옮기면 되고, 흙 상태가 별로면 애초에 여러분이 직접 배합했으니 어떻게 손봐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고, 병충해가 생기면 그 화분 하나만 격리해서 마당 전체와 싸울 필요 없이 처리하면 됩니다. 필요한 건 배수가 잘 되는 배양토, 하루 최소 6시간의 햇빛이 드는 자리, 그리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주는 서방형 감귤 비료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나무가 알아서 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 갇혀있는 걸 좋아하는 식물.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사실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사실 뿌리가 살짝 답답하게 눌려있는 걸 더 좋아해요. 무화과나무를 땅에 심으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흙 속에서 물과 양분을 찾아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같은 무화과나무를 화분에 심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뿌리가 제한되면 식물은 계속 자라는 대신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프티 네그리, 리틀 미스 피기, 시카고 하디 같은 품종들은 테라스에 올려놓기에도 충분히 아담한 크기이고, 기후만 맞으면 한 시즌에 2번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초여름에 전년도 가지에서 1번, 그리고 가을에 더 큰 수확을 1번 더 하는 시기죠. 건강하게 자란 화분 무화과나무 한 그루는 자리를 잡으면 50개에서 100개가 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생무화과는 터무니없이 비싸서 겨우 6개 정도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에 10,000원 가까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좋은 무화과를 특별한 무화과로 바꿔주는 요령 하나. 수확하기 몇 주 전부터는 물 주는 횟수를 살짝 줄이고 흙이 어느 정도 마르게 놔두세요. 이렇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면 열매 속 당분이 농축되면서 맛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게다가 추운 지역에서 겨울에 가지가 죽어도 다시 자라나서 그해 안에 다시 열매를 맺는데, 이건 다른 과일나무는 거의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에요. 물어돌은 석환, 마금제 블루베리 나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과일. 블루베리는 까다롭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건 사람들이 일반 정원 흙에 심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블루베리가 절대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일반 흙이거든요.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이 필요한데 pH 4.5에서 5.5 정도가 적당하고, 일반 배양토나 정원 흙은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화분 재배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블루베리가 원하는 흙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요. 피트모스, 잘게 부순 소나무 껍질, 산성식물용 배합토를 섞으면 웬만한 농장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블루베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탑햇, 선샤인 블루,
피치 소르베 같은 품종들은 1m 이내로 아담하게 자라서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딱 맞고 열매뿐 아니라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까지 선물해 줍니다. 화분에서 잘 자란 블루베리 나무 한 그루는 한 시즌에 1.5kg에서 3kg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유기농 블루베리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00원에서 20,000원 이상 하는 걸 감안하면 건강한 나무 한 그루가 첫 수확만으로도 화분 준비 비용을 뽑고도 남습니다. 그 이후로는 열매 하나하나가 다 순수한 이득이 되는 거죠. 게다가 화분이니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볕이 부족한 자리에 있다면 그냥 옮기면 됩니다. 땅에 심은 블루베리로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네 번째, 딸기. 이 목록에서 가장 빨리 결과를 보여주는 식물. 사실 딸기는 나무는 아니지만 이런 목록에서 빼놓는다면 정말 아쉬운 선택일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는 그 어떤 식물보다 보답이 빠르거든요. 사계절 결실 품종이나 중성 일장 품종 딸기는 심은 지 두어 달 만에 첫 열매를 보여주고 그 뒤로 늦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열매를 맺습니다. 딸기 6포기에서 8포기 정도를 심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한창 시기에는 거의 매일 신선한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필요한 공간은 일반 화분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딸기와 비교해보면 킬로그램당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하는 경우가 흔하고 배송 중에 상하지 않도록 덜 익은 상태에서 따다 보니 솔직히 맛은 그냥 흉내만 낸 수준이죠. 반면 집에서 키운 딸기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나무에 그대로 두었다가 딴 지 몇 분 안에 먹게 되니 맛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한번 직접 키운 딸기를 먹어본 사람은 마트 딸기로 돌아가기 힘들어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존 포기들이 한두 시즌 지나 노화되면 그 포기가 뻗어낸 러너를 뿌리내려서 무료로 새 포기로 교체하면 됩니다. 화분을 수직으로 쌓거나 난간에 거리형 바구니를 달거나 간단한 딸기 타워를 만들 수도 있고 좁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지내신다면 이 식물이야말로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줄 거예요. 다섯 번째, 원주형 사과나무. 좁은 자리에서 자라는 풀사이즈 열매. 노스폴, 골든 센티널, 어반 애플 같은 원주형 사과 품종들은 처음 보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격가지가 거의 없이 곧게 위로만 자라서 나무라기보다는 잎이 달린 기둥처럼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 독특한 모양에 속지 마세요. 이 나무들은 미니어처 열매가 아니라 완전히 정상 크기의 사과를 맺습니다. 다 자란 원주형 사과나무 한 그루는 한 시즌에 15개에서 25개 정도의 진짜 사과를 맺으면서도 폭은 60cm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즉, 좁은 발코니 하나에도 서로 다른 품종의 나무를 서너 그루 놓을 수 있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신선한 사과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특히 지갑 사정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과는 보관성이 아주 좋습니다. 9월과 10월에 수확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2월, 때로는 그 이후까지도 집에서 키운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유기농 사과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하는 걸 감안하면 이 나무 몇 그루만으로도 짧은 수확기가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실질적인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실용적인 장점도 하나 있어요. 나무가 작고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눈에 보이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려서 잎과 가지를 전부 살펴보고 병충해를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큰 과수원 나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섯 번째, 구기자나무. 아무도 직접 키우지 않는 슈퍼푸드. 처음에 약속드렸던 그 식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도 가정 정원에서 심각하게 저평가되고 있죠. 구기자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폭발했고 마트에서는 작은 봉지 하나에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깁니다. 몇십 그램짜리 건조 구기자 한 봉지가 10,000원이 넘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구기자 나무는 화분에서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자라고 방치에도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이 목록에 있는 그 어떤 식물보다 가뭄, 척박한 흙, 불규칙한 물주기를 잘 견뎌내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가끔 물 주는 걸 깜빡하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자리를 잡은 구기자 나무 한 그루는 한 시즌에 몇 킬로그램의 신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대부분의 다른 과일과 달리 가지에서 바로 따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마트에서 파는 쫄깃한 건조 구기자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신선한 구기자는 밝고 살짝 새콤한 맛이 나는데 신선한 상태로는 마트 진열대까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로 맛본 적이 없는 맛이죠. 식물 자체도 매력적이라 열매를 맺기 전에 은은한 보라색 꽃이 피고 가지치기도 잘 견뎌서 테라스나 발코니 난간에 딱 맞는 깔끔한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성 복숭아와 천도 복숭아 나무. 제대로 만든 테라스용 핵과류. 핵과류는 까다롭고 병에 잘 걸린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보난자, 엘도라도, 가든 딜라이트 같은 유전적 외성 품종들은 애초에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 개량됐어요. 이 나무들은 키가 1.5m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고 자가 수분이 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되며
마트 과일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의 맛을 가진 완전한 크기의 복숭아와 천도복숭아를 맺습니다. 외성 복숭아 나무 한 그루는 자리를 잡으면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유기농 복숭아는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게 보통인데 대부분 덜 익은 상태로 따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 뒤에야 익습니다. 직접 키우면 완벽한 조건 속에서 가지 위에서 완전히 익은 열매를 얻게 되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과즙이 턱을 타고 흐르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 취미를 하는 진짜 이유죠. 좋은 수확과 훌륭한 수확을 가르는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봄에 아기 열매들이 맺히는 게 보이면 그중 절반 정도를 손으로 따서 솎아주세요. 공짜 열매를 버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겠지만 솎아주면 나무가 남은 복숭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어서 눈에 띄게 크고 단 열매를 얻게 되고, 나무도 몇 년 동안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8번째, 외성 석류나무. 거의 죽지 않는 선택지. 예전에 식물을 키우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다시 도전하기가 망설여지신다면 이 나무가 딱입니다. 나나, 스테이트 페어 같은 외성 석류 품종들은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고 자리를 잡고 나면 가뭄에도 강하며 방치해서 죽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뿌리를 공격적으로 넓게 뻗는 다른 과일나무들과 달리 석류나무는 뿌리 구조가 원래 아담해서 60리터에서 80리터 정도 되는 화분에서도 아주 만족스럽게 자랍니다. 이 정도 크기의 통은 근처 빵집이나 식당에서 그냥 버리려는 걸 부탁하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자란 석류나무 한 그루는 한 시즌에 15개에서 3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각각의 열매 안에는 진한 붉은색 알갱이가 가득 차 있는데 새콤달콤한 그 맛은 마트에서 파는 석류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마트에서 파는 석류는 완전히 익기 전에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인 마트 가격으로 환산하면 관리가 크게 필요 없는 나무 한 그루에서 매년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일을 얻는 셈이고, 이 식물은 며칠 물을 안 줘도 별 불평 없이 버텨줘서 아직 재배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9번째, 외성 스위트 체리, 새 걱정 없는 해결책. 체리는 땅에서 키울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새예요. 전통적으로 체리를 키우는 사람들은 수확 직전에 새때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수확량 전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콤팩트 스텔라나 로미오 앤 줄리엣 같은 외성 품종을 화분에서 키우면 이 문제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나무가 테라스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간단한 새망 하나를 5분 만에 나무 전체에 씌워서 수확물을 통째로 지킬 수 있거든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6m짜리 큰 나무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잘 자란 화분 체리나무 한 그루는 좋은 시즌이면 4kg에서 7kg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생과일로 먹고 제과에 쓰고 남는 건 얼려서 나중에 먹기에도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스위트 체리는 짧은 제철 기간에도 킬로그램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악명 높게 비싼데, 생산성 좋은 나무 한 그루면 자리를 잡은 후 매년 10만 원이 넘는 과일값을 쉽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과 상관없는 보너스도 있어요. 이 나무들은 열매가 맺히기 훨씬 전인 이른 봄에 부드러운 분홍빛과 흰빛 꽃구름을 피워내서 열매가 나오기도 전에 테라스를 엽서 속 풍경처럼 바꿔줍니다. 10번째, 외성 아보카도. 오래 기다린 만큼 평생 돌아오는 나무. 이 나무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워츠, 일명 리틀카도, 그리고 데이 같은 외성 아보카도 품종들은 자가 수분이 가능하고, 특히 추운 계절에는 실내의 밝은 자리에서 큰 화분에 담아 키우면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나무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열매를 보기까지 대략 3년에서 4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이 나무를 심고 기다리든 아니면 평생 아보카도를 사 먹든 둘 중 하나입니다. 다 자란 외성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는 자리를 잡으면 1년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아보카도를 맺을 수 있고, 잘 관리된 화분 아보카도 나무는 10년 넘게 계속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10년, 20년으로 계산해보면 화분 하나에서 시작한 나무 한 그루가 결국 수백만 원어치의 아보카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보카도의 핵심은 배수와 인내심입니다. 물이 빨리 빠지는 배양토를 쓰고, 화분에 물이 고이게 절대 놔두지 말고, 잎이 살짝 처진다고 바로 물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세요. 나무에게 시간을 주고 한파가 올 때는 실내로 옮겨서 보호해주면 결국 이 목록의 그 어떤 식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내심에 보답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이 10가지 식물을 전부 하나로 묶어주고 모든 나무의 성과를 끌어올려주는 보너스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멀칭입니다. 모든 화분의 흙 위에 5cm에서 7cm 정도 두께로 우드칩이나 짚을 덮어주는 것만으로 3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토양 온도를 조절해줘서 한여름 폭염에는 뿌리를 더 시원하게, 추운 시기에는 더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그만큼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둘째, 수분을 오래 붙잡아줘서 물 주는 횟수가 줄어들고 식물이 마르고 젖는 걸 반복하며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드는데,
이게 사실 결실이 저조한 가장 큰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멀칭 재료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줘서 사실상 무료로 비료를 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돈이 전혀 들지 않는 팁 하나 더. 동네 조경업체나 벌목업체에 우드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처리하기 귀찮은 우드칩을 그냥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면서 여러분은 최고급 멀칭제를 공짜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분과 좁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면서 상당한 돈을 아껴주고 마트에서 파는 그 어떤 과일보다 훨씬 맛있는 과일을 선물해주는 10가지 식물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좁은 아파트 발코니든 넓은 테라스든 여러분은 올해 얼마든지 진짜 의미 있는 양의 과일을 직접 키울 수 있습니다. 넓은 땅도 몇 년간의 경험도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화분 몇 개, 괜찮은 흙, 알맞은 식물,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걸 키우는 재미를 느끼게 해드릴 좁은 공간 재배 영상을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10가지 중에 어떤 걸 제일 먼저 심어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고 여러분이 무엇을 키우는지 보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트에서 비싼 값에 과일을 사 먹으면서 발코니나 테라스에서 직접 키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주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발코니 오처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화분 하나 챙겨서 함께 멋진 걸 키워봅시다.